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하버드의 표현입니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괜한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오해도 사고 사이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이 깊어지고 또 친숙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말없이 상대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매번 설명하지 않고도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몸 건강, 마음 건강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심시연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피부나 비만, 항노화 질환에 관해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그런 주제로 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걸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만 정말 지금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살이 쪘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비만인데요. 네.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하는 몸무게로만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는 흔하게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신체 질량 지수 또는 체질량 지수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기준값은 본인의 키 대비 몸무게가 얼마나 적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체질량 지수는요, 네. 본인의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키를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화를 해서 키를 2번 곱한 거를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수치가 25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봅니다. 서양인의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기준인데요. 이것은 인종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5를 비만으로 정의하고요. 아직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비만의 진단 지표로는 체질량 지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란 말 그대로 본인의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이 지방 조직은 주로 혈장에서 유입된 지방산이랑 그리고 포도당이 에스테르화한 중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체지방량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영상 검사 또는 생체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5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5cm다 하면 1.75 곱하기 1.75를 한 뒤 그 값을 80에서 그 값을 나눠주시면 되세요. 아. 만약 그 측정값이 네. 25가 넘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비만으로 진단하실 수 있으세요. 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계산을 네, 빠르게는 네. 못하겠는데요. 아, 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26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좀 비만이라고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기준을 30으로 잡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좀 체형이나 이제 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기준값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편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나 아니면 비만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복부잖아요. 네. 그래서 복부 비만이라는 것에 대한 측정도가 체질량 지수와 항상 함께 나오더라고요. 네네. 복부 비만이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각종 성인병하고 대사질환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복부의 둘레도 비만의 진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 비만의 진단은 직접 치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102cm, 네. 여성의 경우에는 88cm가 넘는 경우를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인과의 체형 차이를 고려해서 네. 남성의 허리 둘레가 90cm, 네. 그리고 여성은 85cm가 넘을 때 복부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와 상관없이 남성 90cm, 여성 85cm로 보나요? 네. 키와 상관없이 이제 복부를 직접 측정한 측정값을 기준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기준치들은 아무래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치일 것 같아요. 소아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나요? 네, 소아 비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아에게 가장 흔한 영양 장애로서 매년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체질량 지수가 이제 소아는 같은 성별, 각각 같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법은 똑같아요. 네.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키를 미터화해서 키를 2번 곱한 거를 나눠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은 연령과 성별로 백분율 단위로 따지세요. 85에서 94.9%에 들면 과체중으로 보고요. 네. 같은 연령 대비 95% 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아는 다른 질병이 있어서 비만이 생길 때는 병적인 비만으로 보고요. 질병이 없이 그냥 단순히 생길 때는 단순 비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질병이 실제 생겼을 때, 그리고 네. 질병은 없지만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경우를 따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비만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 원인이 궁금한데요. 네. 뭐 단순히 물론 식사량이 좀 많다 하면 뭐 비만이 될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비만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 풍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체 활동이 조금 덜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비만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네. 비만의 비만의 원인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잘못된 식습관, 네. 그리고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 술이요. 네. 그리고 트랜스 지방, 그리고 밀가루나 전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당분을 섭취를 많이 했을 때, 플러스 운동 부족과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 비만의 원인을 뽑을 수가 있고요. 네. 또한 빨리 먹는 습관 있죠. 네. 그것도 비만을 부르는 대표적인 식습관으로 볼 수 있으세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
간 22개의 대학생, 여대생 1,6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5.8kg이나 더 나가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영양소를 과다 섭취했을 때 네. 이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되게 되는데요. 또한 유전적으로 특정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식욕 조절 중추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네. 또는 쿠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으세요. 네. 때로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약제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시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의 소비량보다 커서 발생하게 됩니다. 영양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땀으로 배출하는 것, 그리고 대변이 잘 나가는 것, 그리고 소변으로 잘 배출하는 이런 노폐물 배출량보다 많아지게 될 때 비만이 된다고 보시면 편하고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인풋, 들어오는 것이 아웃풋, 나가는 것보다 많아서 생긴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도 천천히 먹어라, 뭐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왜 천천히 먹으면 살이 덜 찌게 되는 건가요? 천천히 먹을 때는 그 포만감을 주는 시간의 속도가 좀 더 더디게 느껴지는데 빨리 네. 먹으면 배부른지도 모르고 조금 급하게 먹는 네. 그런 성향도 있고요. 또 빨리 먹게 되면 안에서 흡수되고 대사하는 과정에 조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비만이 되는 네. 경향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주변에 이게 참 억울한데 정말 식사량이 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꽤나 잘 먹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날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랑 봤을 때 먹는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왜 저렇게 날씬할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비만이라는 것이 확실히 체질적 영향이 있나요? 네, 확실히 체질적 영향이 있으세요. 안에서 네. 수분 대사가 조금 정체되고 좀 담음이 조금 잘 쌓이는 체질이 있으세요. 네. 보통은 이제 네. 저희가 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많이 먹거나 할 때 안에서 담적이나 식적이 좀 잘 생기기 쉬운 네. 이제 체질을 갖고 있고요. 보통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활동량이 좀 많거나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다른 분들보다 살이 잘 찌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이 네, 그렇게 호르몬 불균형이 조금 깨져 있는 경우에도 대사가 항진되어서 살이 잘 안 찌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 그러면 결국엔 수분 대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물을 많이 먹어야 살이 덜 찐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네요. 네,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해주실 때 살이 좀 덜 찔 수 있고요. 대사가 원활해지시는데 다만 음식과 액체, 이제 물 같은 거나 국물을 너무 같이 많이 섭취할 때는 또 소화 기능이나 흡수에 또 다른 영향을 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살이 좀 찔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체질로 가기 위해서는 수분 대사를 위해서 뭐 물을 평소에 자주 섭취한다든지 뭐 네.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네,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대사 질환이 조금 생기기 좋으세요. 네. 이제 뭐 당뇨나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아니면 이제 당뇨 이전에 생길 수 있는 내닦는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쉽고요. 네. 또 좀 과한 경우에는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복부 비만이 너무 과할 때는 복부에서 눌리는 하중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서 각종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우세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혈관계 질환, 네. 대사가 혈관에서도 혈행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죽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등 그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원장님 또 비만이 임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조금 이제 체중이 나가는 분이 있는데, 비만을 조금 해결하고 나서 임신을 하기를 추천한다. 네네. 그래서 아직도 살을 못 빼서 네. 아이 계획을 아직도 실천을 못 하는 분이 실제로 아,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미국의 한 조사 논문 결과에 따르면 네. 이제 임신 중에 체중 증가가 18kg 이상 보인 산모에서 네. 4kg 이상이 넘는 과체중 아이를 낳을 확률이 무려 20% 이상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신했을 때 체중이 증가해서 과체중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이제 성장 중에 또 역시 비만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만한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네. 이제 임신 중에 발생했을 때는 산모가 고혈압과 단백뇨, 부종을 같이 동반하는 네. 임신 중독증에도 걸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만한 환자는 비만한 산모는 당뇨병도 14배나 네. 당뇨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모가 너무 체중이 많이 증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네. 각종 요통이나 관절염을 그때부터 조금씩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또한 이제 살이 갑자기 찌게 되면 네. 이제 피부가 팽창을 해서 임신선이나 튼살 같은 게 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임신 중의 비만은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게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만한 산모의 태아의 경우 4kg 이상의 이제 거대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네. 또한 산모 역시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인분이 네. 이제 아이 낳기가 힘들 것 네, 같아서 네, 네. 체중을 먼저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역시 소아 비만으로 자라나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산모한테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네. 이제 반대로 4kg 이상의 과체중 아이가 아니라 2.5kg도 안 되는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산모분들께서 이제 체중 관리를 적절히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중을 줄여서 이쯤이면 이제 아이 계획을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신을 하셨어요. 근데 말하자면 입덧이 먹덧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먹는 것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은 거죠. 결국에 체중이 다시 불면 안 좋은. 네, 체중이 너무 많이 갑자기 증가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네네. 사실 임신 중에도 하루에 300kcal 정도의 열량만 더 섭취하셔도 태아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갑자기 과도하게 늘리거나 빼는 현상은 있으셔서는 안 되세요. 임신 중에는요. 네. 임신을 했을 때 비만할 경우에 출산 과정에도 조금 더 힘이 드나요? 네, 맞습니다. 산모가 만약에 비만하게 되면은 네. 진통 시에도 더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시고요. 네. 특히 자궁의 문이 열리고 나서 네. 힘을 아래로 줄 때 더 많은 불편함과 통증이 유발돼서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모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재앙전개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산후 회복이 좀 더뎌질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출산 후에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으시죠. 네. 아까도 임신을 했을 때 300칼로리 정도 이상을 굳이 더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냥 평상시에도 뭐 식욕 조절이 쉽지가 않은데 임신을 하면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더 식욕 조절이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이 체중 관리가 그럼 임신 중에도 필요한가요? 네, 체중 관리는 적절하게 이제 체중 증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세요. 네. 그냥 다만 태아한테도 영양에 좋은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임신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0kcal 정도만, 그런 쉽게 말해서 밥 한 공기 내지는 간식 하나 정도만 더 드시면 되시는데, 갑자기 식사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물론 임신 중에 당길 수 있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네. 과도하지 않게만 좀 조절해서 섭취하시는 거는 또 괜찮으세요. 그리고 조금 끊어서 규칙적으로 몰아서 드시지 말고 조금 끊어서 하루에 뭐 규칙을 정해서 뭐 2시간마다 뭐 간식 하나를 먹는다, 3시간마다 간식을 2개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세요. 근데 이 당긴다는 게 뭐 그냥 내가 홀몸일 때야 그냥 뭐 이게 내가 뭐 식욕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네. 아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그런 의식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래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조절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드시고 싶은 거를 드셨다고 하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산모의 경우 드시고 싶은 음식을 적절하게 끊어서 드시고, 먹는 걸 또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거든요. 대신에 그럼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산모한테 좋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더 좋으세요. 이렇게 비만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말고 또 다른 합병증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대사 질환이 생기실 수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네.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여성분들은 달마다 생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경불순, 월경불순에는 이제 갑자기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이제 기간이 조금 짧거나 기간이 네. 유독 길거나 아니면 몇 달 거르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만의 경우에 이제 월경불순이 오기 쉽고요. 또 유방암의 발생 빈도도 조금 높으세요. 네. 그리고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비만할수록 자궁이나 난소, 유방 등의 암 발생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네. 미국 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관절염, 네. 그리고 각종 심장,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정신적으로 저희가 자신감이 떨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세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옷 같은 것도 좀 예쁜 걸 입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 밖에도 담석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요. 일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 비만이라는 것에 가장 정말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치료 방법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료 방법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병의 일종이라서요. 네. 저희가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식사량도 조금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동요법이 조금 병행되면 좋으세요. 네. 식이요법은 사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저희가 평소에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조금만 이제 줄여도 네. 일주일에 한 체중 감소 효과가 0.5kg 정도로 기대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플러스 이제 운동은 체중이 줄어든 이후에 다시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서 또 중요하고요. 네.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에서 이제 30분 정도의 걷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내과나 일반 성형외과 같은 가정의학과 이런 양방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처방에 따른 약물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비만 치료 약물에 사용되는 것은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의 흡수율을 저해하는 약 같은 게 쓰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한방 치료 좀 궁금하시죠? 네. 아까 질문해 주셨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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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방에서는 비만을 어혈과 담습, 수습 정체로 보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방 치료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식욕 억제 기전이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노폐물과 뭐 대사질환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혈을 제거하고 담습과 정체된 수습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약물을 써서
한약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방에서는 이제 탕약 또는 환제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더불어서 더 부분적으로 비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이를테면 저는 팔뚝살이 많아요. 저는 러브핸들 쪽에 좀 살이 네. 많아요. 저는 아랫배가 너무 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해부 림프절 이런 쪽에 조금 군살이 있으신 분들은 부분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 매선 자입술 같은 걸 하시거나 네. 지방 분해침을 부위별로 맞으시거나 아니면 각종 부항술이나 저주파 자극술 또는 이제 뜸이나 다른 침 치료, 산삼 비만 약침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기도 하거든요. 아. 저희 한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더 집중된 비만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비만 치료라는 게 어쨌든 뭐 약물이라든지 침 치료 같은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뭐 일반적인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임신을 만약에 한 상태에서 만약에 체중이 좀 증가했는데 이게 뭐 아이나 산모한테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된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런 경우에 사실 산모분들이 뭐 약을 드시거나 침을 맞으시는 건 좀 걱정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적극적인 치료 방식보다는 아마 임신 중에는 사실 공격적인 치료나 관리를 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다만 저희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달생산 뭐 이런 달생산이라고 해서 네. 이제 출산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 순환제제 약들을 좀 쓰기도 하고요. 네. 이제 배나 이런 복부나 이런 쪽에 직접적인 자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손발에 좀 더 순환에 좋고 잉태에 좋은 자리에 그런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아,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말씀 주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아이의 건강을 뭐 유지할 수 있고 좀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평소 비만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비만 예방에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거나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동량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신데요. 네. 이를테면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일부러 이제 유산소 운동 시간을 조금 내주시는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실천사항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네. 이를테면 TV 볼 때 과자 먹는 거 하지 않기. 아, 그쵸. 네. 많이 드시죠? 그래서 TV에서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제 과자 같은 거 드시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체중을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중 변화를 조금 관찰하시는 것도 일종의 작은 노력으로 도움이 되세요. 네. 그리고 하루에 500kcal 정도면 밥 한 공기 정도거든요. 네. 이제 시기를 3분의 1 정도씩만 끊어서 평소 먹던 양의 3분의 2 정도씩만 드시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아, 정말 비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렵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오늘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1-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깔라만시입니다. 깔라만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깔라만시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 제가 강의한 주제랑 좀 비슷한데요. 네. 비만과 연관이 있으세요. 아, 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깔라만시는 네. 라임류의 과일인데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식물로 선정될 만큼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효능 또한 뛰어나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깔라만시에는 대표적으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을 막는 백혈구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의 성분과 네. 비타민 P로 불리는 헤스피리딘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깔라만시에는 칼륨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어 디톡스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구연산 성분도 풍부해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젖산의 생성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깔라만시가 저는 너무 셔서 좀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깔라만시에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성이 강한 열매입니다. 네. 그래서 위산 과다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드셨을 경우에 속쓰림이나 설사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충치가 심하신 분들은 치아의 에나멜을 깎아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게 좋으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깔라만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8, 네, 몸무게는 68, 네, 나이는 63세.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버님. 다른 게 아니고,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허리가 이렇게 양쪽 엉치 쪽에 이렇게 많이 아파요. 네. 앉아 있으면 많이 아프고, 엎드려서 이렇게 일할 때 아프고. 네. 또 다른 불편하신 부분은 없으세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아파요. 네. 허리만 통증이 심하신 거세요? 네네. 다리가 저리거나 발가락이 저린 증상은요? 발가락은 괜찮고요. 이 넓적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종아리가 좀 저려요. 아, 허벅지에서부터 아래 다리가 조금 저리세요? 혹시 뭐 네, 바깥쪽으로 오른쪽. 저리세요? 네, 바깥쪽, 네. 뒤쪽으로요. 네. 네네.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하세요? 운전을 하시는 운전을 직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네. 네, 운전을 많이 그렇게 하다 필요는 보면 네, 장시간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허리에서
척추 허리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는 공간이 있으세요. 근데 네네네. 그 공간이 조금씩 오래 앉아 있을수록 조금 좁아지시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 공간이 조금 넓어야지 허리가 안 아프고 편한데 장시간 네. 앉아 있는 직업을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공간이 좁아져서 허리에 신경이 눌린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허리의 네. 공간이 좁아져서 뻐근하고 쑤신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고요. 예, 우리 예. 허리만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랑 연결된 골반에 있는 앉을 좌자 뼈 골자를 써서 저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허리가 조금 오랜 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좌골 부분도 같이 쑤시고 뻐근한 통증이 있으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님 앉아 있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조금 많이 밟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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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허리에서부터 골반, 그리고 허벅다리, 그리고 아래다리까지 연결된 외측 부분에 신경이 조금 눌려서 같이 통증이 발생하시는 거세요. 아, 그런데 그래요? 네네. 혹시 아버님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찍어봤거든요. 근데 네네. 뭐 4, 5번 네. 허리 쪽에 4, 5번이 저 디스크가 조금 눌렸다라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눌렸다는 표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뼈와 뼈 사이의 공간, 그게 디스크예요. 그 공간이 조금 좁아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 거고요. 혹시 네네. 치료는 받아보고 계세요? 이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한방 치료도 받아도 별로 효력이 없고, 네네. 통증 클리닉도 가봤는데 별로 뭐 그때뿐이고 큰 효력이 없어가지고요. 네네. 예, 큰 병원을 한번 와서 해봤거든요. 이제 4, 5번이 좀 눌렸다라네요. 네네. 그래도 치료는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네. 이를테면 그렇게 간헐적으로 1년에 몇 번 가는 식이 아니라 한 3주에서 6주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최대한 10만큼의 불편함이 2, 3 정도의 단계로까지 좋아질 때까지 붙여서 치료를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면 공간 사이가 조금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네. 그리고 뭐 더불어서 당기 같은 거 약재 하나 구하셔서 차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기를 그냥 조금 차처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조금씩 차처럼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조금 당기. 네네. 네, 당기가 맛이 아, 조금 그래요? 무난하고 좋거든요. 허리 아, 통증에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허리 그래요? 통증 있을 때 조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네, 네. 그럼 치료를 받으시면 아,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시게 되나요? 네, 지금 뭐 통증의학과에서는 아마 물리치료랑 통증주사 같이 시행하셨을 거고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형외과에서도 똑같이 물리치료나 아니면 많이 심할 때는 진통제 처방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많이 맞습니다. 심하실 때는 사실 그냥 두시지 마시고 자주는 아니어도 그냥 처방받으신 약 두셨다가 많이 심하실 때는 진통제를 드세요. 그리고 아, 그래요? 네, 드셔도 되세요. 근데 뭐 매일 같이 네. 드시는 거는 위장을 조금 이제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벽을 깎을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너무 상복하시는 것보다 아프실 때마다 챙겨놓고 드시고요. 한방 치료도 도움이 되세요. 네. 체해 충격파나 네, 체해 충격파나 말씀대로. 그런 같은 기전이거든요. 네네. 네네. 아, 말씀대로 당기차를 좀 네. 가져다니면서 먹으면 되겠네요. 좀. 네, 그리고 도움이 되겠네요. 침 치료도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이제 네네네. 시간이 되시면 뭐 많이 심하실 때는 그렇게 침 치료도 같이 좀 연속적으로 3주에서 6주 정도는 꾸준히 받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제 애엄마 상담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 네. 그럼 아내분 키와 몸무게, 연세 다 알고 계십니까? 예, 키는 260 정도 되고요. 네. 아직 160. 160이라고 네. 하나? 네, 네. 그리고 키로는 한 네. 70kg 왔다 갔다 하고요. 네.
69세고 이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인 예. 아기 엄마가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그 부인분이신가요? 예, 엄마 거식인데요. 네네. 허리는 한 35년 전부터 조금씩 많이 아파가지고 네네. 그냥 그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뭐 주사 뭐 그리 주사를 그냥 막 맞고 뭐 진통제 주사도 맞으러 많이 다녔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내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엉치까지도 아프고 이제 그래서 걷는 것도 올해는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증상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만 이제 사우나 다니고 하면서 그대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온다는데 머리 두통이 너무나 심하게 아파가지고 한 20일 경과로 네네. 그래서 그것을 더 박사님한테 지금 좀 더 건의를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네네. 어떻게 치료를 좀 해야 좀 머리가 그 좀 안 아프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저 그 어머님이 머리 두통 있는 거랑 허리 통증 빼고 나머지 다른 부수적인 증상은 없으세요? 다른 데는 크게 뭐 혈압약은 조금 먹기는 하고 있죠. 네네. 그러고는 다른 데는 크게 아픈 데는 없지요. 이제 어깨는 수술을 했었고 혈압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혈압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혈압약 먹는 지는 한 5, 6년 될 거지 아마. 네. 그리고 어깨 수술은 언제 하셨어요? 주 한 3년 됐죠. 어깨는 그 회전근개 수술을 하셨나요? 뭐 회전근개 파열이었죠. 네, 회전근개 파열이셨죠. 네. 그러면 5, 6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35년 이상 허리는 아프셨고 어깨 수술을 하신 지는 3년 정도 되셨다는 이야기시죠? 예.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 최근 20일 정도 이제 오래된 두통이 있으시고요. 21일 정도 된 두통이요. 네. 네. 아버님, 네. 그 가장 지금 불편한 증상은 두통이신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예. 요즘 지금 너무나 네네. 심해서 네. 그냥 말소리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뭐 아무 생각도 못 하고 뭘 네.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뭐 그냥 네네. 뭘 찾으러 가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그런 생각도 잘 안. 증상이 요즘에 그냥 너무 심해서 어떻게 좀 치료를 뭐 침치료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어떻게 네네. 했으면 좋겠는가. 네. 어머님께서 네네.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어머님 상담을 지금 대신 요청하신 거죠? 예. 그거 지금은 21일 전부터 시작된 두통은 다른 치료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약을 드신다던가 병원에 가보셨어요? 신경과는 좀 가봤지요. 가서 네네. 약을 지금 요즘에 그걸 먹고 있지요. 네네. 근데 그냥 잠이 많이 오고 그냥 하는 약이라 그렇게 해줬는지 그냥 약을 먹으면은 그냥 들어눕더라고요. 그냥 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성에서 이제 온다고 말은 이제 그러는데 양방에서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약을 주나 봐요. 네. 맞아요. 신경을 아마. 많이 쓰고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에서 많이 오니까 마음을 안정하라고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했으면 더 좋을까 저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저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면 당연히 허리뼈와 연결된 등뼈 그리고 목뼈까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깨 수술까지 했으면 이제 회전근개 수술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부위인 승모근 부위도 당연히 안 좋겠죠. 허리가 예. 오랫동안 안 좋았으면 당연히 목도 안 좋아지기가 쉬우세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예.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 목이 많이 안 좋았을 때 혈압이 상승하기 쉬우세요.
당연히 뇌 혈류로 가는 산소나 영양 대사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두통이 더 찾아오기 쉬운 환경이 되시거든요. 혈압이 올랐을 때 더 두통이 많이 오시고요. 아마 뒷목이 많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일자목 내지는 이제 정상적인 형태의 C자형이 아니라 역C자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목뼈, 첫 번째 목뼈가 있어요. 그 목뼈를 옆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종의 기립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쪽 부분이 많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경과에도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도 맞으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압력이 상승해서 두통이 찾아오세요. 뇌혈류의 흐름이 예. 조금 막혀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많이 심하실 때는 이제 처방받으신 약도 같이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 한번 방문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목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경직되어 있는 목을 잡아주는 근육을 조금 풀어주면 두피로 이제 두부로 머리 쪽으로 흐르는 혈류의 흐름이 조금 원활해지세요. 그리고 기억력도 조금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 기간 지속된 스트레스와 이제 뼈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찾아온 두통이시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한 달 반 정도는 생각하시고 가까운 근처 병원에 가서 좀 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예, 침 치료요. 네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침 치료도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만 간 일은 조금 이제 적었었는데 네네. 목도 이제 아팠었고 이제 허리 아프고 네네네. 이제 어찌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정도로 가서 물리치료도 좀 하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머리 아프다고 간 일은 지금 네. 신경과 약 먹으면서 팀 사장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네네. 약 먹는 거를 네. 한방에는 지금 그 말 심치료나 그 머리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러는 아직 안 가봤어요. 네, 한번 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신경과에서도 이제 스트레스성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경직되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래된 요통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가셔서 상담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고 보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이제 진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가서 이제 두부에 경혈을 조금 순환시켜주는 그런 침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조금 그러네요. 네,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지금 정신과약 드시지만 감초차 같은 것도 드시면 조금 도움 되시고요. 감초차요? 감초요. 아버님. 감초. 약방에 감초. 감초라고 들어보셨죠? 음. 네, 그냥 비위 기능 상하지 않게 차를 하면서. 끓여서 그냥 네, 차로 그냥 끓여서 마셔요. 네, 네, 그냥 차처럼 드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전화 예,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